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전쟁으로 탄생한 명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인류는 존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워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위인들의 명언과 일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무능한 지휘관은 적군보다 무섭다.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존속했던 주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춘추 전국시대에 저술된 오자병법. 오자병법은 손자병법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병법서로 꼽힌다. 오자병법은 부대 편제의 방법과 상황과 지형에 따라 적과 싸우는 방법,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는 방법 등이 기록되어 부대를 이끌어야 하는 지휘관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병법서이다.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 또한 이 오자병법을 즐겨 읽었으며 이순신 장군을 대표하는 명언인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즉 필사즉생, 필생즉사 역시 오자병법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교훈이 담긴 오자병법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무능한 지휘관은 적군보다 무섭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구축한 강력한 수군을 칠철량 해전에서 말아먹은 원균 장군이나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현리전투와 같은 사례를 본다면 전투에서 지휘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도 병사의 주적은 간부이다라는 말이 있듯 2000년도 더 지난 과거에 쓰여진 책에 나오는 구절이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묻어있는 만큼 지휘관이라면 가슴에 품어야 할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신은 가장 강한 포병대가 있는 군의 편이다. 현대 육군에는 굉장히 다양한 군종이 있다. 적의 땅에 최후의 깃발을 꽂는 보병과 이 보병이 무리 없이 진격할 수 있도록 탄약과 군수품을 수송하는 병참, 그리고 보병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후방에서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는 포병. 발전된 현대의 시대에 맞춰 여러 군종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앞서 말한 병과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존재했던 병과이다. 이 중 프랑스의 영웅 혹은 전쟁광 나폴레옹은 포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다.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 출신이어서 그랬을까? 당시에는 포병보단 기병이 더 각광받던 시기였으며 과학과 기술이 막 발전하던 시기로 나폴레옹은 급변하던 시대에 적합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기병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대포 앞에선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의 틈바구니는 나폴레옹이 스페인부터 폴란드까지 유럽 대륙을 정복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만들게 된다. 이후 인류는 다양한 전쟁을 치르며 이 전쟁들에서 포병이 다시 빛나게 된다. 2차 대전 소련의 스탈린은 포병은 현대전의 신이다 라고 하며 포병의 중요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에는 당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병이라는 병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물론 현대에는 포병 외에도 항공기나 미사일과 같이 대량의 화력을 투사하는 병종이 많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전장의 최일선에서 포병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포병의 몫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특성상 직사화기보단 곡사화기로 산뒤의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무기가 맡아야 한다. 따라서 포방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포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군은 신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도 노력 중이다. 인류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1961년 UN 총회에서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한 말로 유명한 이 명언은 과학소설의 아버지 영국의 하버트 조지 웰스가 2차 대전 이후 문명이 파괴된 미래를 그린 1936년 소설인 Things to Come, 즉 다가올 세계라는 책에서 표현한 글이다. 이렇듯 인간은 지구에 존재한 이래 지금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근대와 현대에는 자원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핍박하고 짓밟아왔다. 과거의 전쟁은 인류의 생존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국가가 사라질지언정 인류가 존속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같은 답을 내릴 수 있을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인류의 기술력은 이제 인류를 집어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커졌다. 그렇지만 인류의 욕심은 끝이 없다. 현재 세계는 정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과거부터 뜨거웠던 지구의 화약고, 중동과 소련의 붕괴 후 러시아와 같은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G2로 올라서며 미국과 세계 초강대국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그 아래의 대만, 그리고 우리와 북한 등 새로운 지구의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까지 세계에는 골마 터질 수 있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들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 자칫하면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으며 인류사의 세 번째 세계대전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 웰스가 했던 말처럼, 케네디 미 전 대통령이 했던 말처럼 한시라도 빨리 인류가 전쟁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전쟁의 화염은 인류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 늙은이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하지만 싸우고 죽어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행동 없는 말은 이상주의를 훼손한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미국의 21대 대통령 클라크 후보는 자신의 임기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평을 가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박애주의자였다. 대통령에 당선하기 전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쟁의 참상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다. 광산업으로 크게 성공한 그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로 전쟁의 화마를 피해 피란을 떠나는 난민을 구제하는 난민구제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1929년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1인자가 된다. 하지만 그의 임기 기간엔 세계를 까맣게 물들였던 대공황이 있었고 결국 그는 연임에 실패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보는 1944년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늙은이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하지만 싸우고 죽어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늙은 정치인들 혹은 늙은 지도층들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탈 뒤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 죄 없는 젊은 군인들은 위에서 명령하니 적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전쟁을 두고 남긴 말은 세기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이다. 과거부터 전장에서 싸우다 죽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이었다. 스스로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했을 수도 있고 징집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현대 역시 다르지 않다. 현대 역시 적의 총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것은 젊은 군인들의 몫이다. 국가는 전장의 참상을 뼈에 각인해 섣부른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지만 전쟁을 잊은 나라 또한 망한다. 전쟁과 인류의 역사는 떼려야 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전장의 참상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좋은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전쟁은 누군가의 아버지를, 형제를, 아들을 죽이는 짓이며 전쟁의 포화가 지나간 자리는 그저 죽음만이 남는다. 1차 대전에 참전한 영국의 버질 헨리 리델 하트는 전역 후 군사학자로 활동하게 된다. 그의 세상은 중국의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과 유사하다. 이런 하트는 전쟁 이후의 상황에 주목했다. 승리를 취함으로써 전쟁 후의 삶은 전쟁을 치르기 전보다 더 평화로워야 한다며 국가가 이성적으로 통제해 최소한의 손실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명언에 나온 것처럼 전쟁 역시 잊으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자병법서에 나오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상대를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군사력과 정보력 그리고 외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데라트의 말대로 전쟁에 미쳐있는 민족 혹은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이 그러했다. 하지만 평화에 빠져 군사력을 정비하지 않았던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을 살펴보면 전쟁을 잊은 나라 역시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은 결과적으로 조선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왜군에게 국토 전역이 유린당하며 왕은 북쪽 평안도의 신의주까지 피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즉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명백하지만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늘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유명한 명언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몇 가지를 제외하면 전쟁의 참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명언이 많다. 전쟁은 과연 필요악인가? 만약 전쟁이 필요악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은 너무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고 삶과 가족을 빼앗는다. 부모와 집을 잃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 울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리고 전쟁이 우리에게 남길 아물지 않은 상처를 생각해본다면 전쟁은 필요악이 아닌 그냥 악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만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고 싸움의 의지를 접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저 강대국들에게 달콤한 먹잇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평화를 위해 강력하게 국방력을 키워야 하고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만일 전쟁을 정말 치러야 한다면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최후의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전쟁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까지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